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입니다. 자, 원래 오늘 계획은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에 대해서 마저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 계속 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키라고 하는 거를 좀 앞서서 우리 책은 뒤에 있기 때문에 좀 뒤쪽에서 할까 그랬는데, 이 키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키. 우리 지금까지 했던 키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포린 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외래 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를 번역하기 기본 키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는데 지금 뭐 주키라고 하는 말이 더 이게 핵심적일 것 같긴 해요. 하여튼 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테이블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릴레이션의 하나의 튜플이라고 하는 이 튜플을 또 다른 얘기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레코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튜플을 유일하게 다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튜플을 하고 뭐 혼동하면 안 되게 유일하게 구분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라고 얘기한다 하죠. 그래서 키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하나의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해 주기 위한 거는 뭔가 하나의 요소 가지고 구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하나를 또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걸 갖다 튜플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또 레코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나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 학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세로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성이다라고 얘기하죠. 또는 속성 하나만 가지고 안 될 경우는 속성 몇 개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속성 집합이라고 보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으로서 각각의 행을 갖다가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속성을 키라고 부른다 하죠. 그러면 키라고 하는 거가 딱 속성 하나만 되는 건 아니라 여러 개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키라고 하는 것도 이 몇 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 종류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슈퍼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슈퍼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또 하나가 후보키라고 하는 이거는 캔디데이트다라는 캔디데이트 키, 후보 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 키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다라는 워낙 이거 가지고 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대치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치 키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 대신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alternate key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래키인데 뭐가 외래키인지는 그냥 들어볼 시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foreign key. 자, 이렇게 해서 이 키 종류들을 나열해 본다면 이 정도만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포함 관계, 키들 관계는 어떤 포함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슈퍼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외래키까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키에 대해서 보죠.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각각의 행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다 구분해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유니크니스라고 해서 유일성을 만족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만족하는 속성일 수도 있고 또는 속성들의 집합일 수도 있겠죠. 갖다가 이 속성들 또는 속성들의 집합을 유일성을 갖고 있을 때 슈퍼키라고 부른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이그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을 봤는데 첫 번째 제이그 이 열에는 고객 아이디가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고객에 해당되는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이 정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고객이 지금까지 쌓았던 실적에 따른 이제 등급 그리고 고객의 직업군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적립금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요 위쪽처럼 이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키마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스키마라고 하는 이 스키마라고 하는 SCHEMA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이 개요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어떤 이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고객 아이디 중에 애플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아이디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홍길동이다. 나이가 20살 정도 됐고 등급은 골드 등급이고 그 다음에 직업은 학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적립금이 현재 1,000원이 있다. 저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튜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료들이 하나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자료 하나하나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와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갔을 때 이걸 인스턴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인스턴스들이 쭉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번 보고 그러면 이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각각의 인스턴스들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슈퍼키 여기서 슈퍼키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일단 대표적으로 볼 수 있냐면 고객 아이디 가지고 각각의 행들을 구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가 이 속성 하나로서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일성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슈퍼키라고 얘기한다. 그럼 슈퍼키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고객 아이디가 있는데 고객 아이디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고객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키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구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행을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슈퍼키라고 볼 수 있다. 또 뭐가 있냐면 고객 아이디에다가 고객 이름에다가 나이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한없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각 행을 구분해 줄 수만 있으면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슈퍼키 형태를 보게 되면 이 그 불필요한 속성을 좀 포함하고 있죠. 두 번째 경우에 이와 같이 고객 이름 없어도 이 각 행을 구분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갔죠. 세 번째는 고객 이름하고 나이 이거 뭐 안 넣어도 구분해 줄 수 있음에도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모든 키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갖다 슈퍼키라고 얘기한다. 그럼 반면에 슈퍼키가 아닌 거, 그걸 갖다 비슈퍼키라고 써볼게요. 그럼 어떤 것들이 여기 포함되냐면, 나이. 그럼 나이가 동일한 나이의 사람들이 여러 있을 수 있겠죠. 또, 등급 같은 경우도 이 그 여러 이제 같은 등급을 가질 수 있겠죠. 골드 등급인 경우가 여러 개 있겠죠. 이런 것들도
그 슈퍼키라고 구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비슈퍼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슈퍼키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유니크니스라고 하는 유일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그 고려사항은 불필요한 이제 그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하죠.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객 아이디를 포함하는 경우 모든 경우가 슈퍼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하죠. 고객 이름만 가지고는 절대 슈퍼키를 볼 수가 없겠죠. 동일한 이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 종류의 키들의 묶음들을 갖다가 속성들의 묶음을 또는 집합을 한마디로 슈퍼키라고 본다 하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행을 다 구분해 줄 수 있는 거를 갖다 슈퍼키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후보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캔디데이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선거철에 보게 되면 나이가 얼마 이상이 된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거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고 국적이 한국이고 뭐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그러면 다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그 제한적을 좀 주고 있는 걸 갖다 후보키라고 얘기해요. 아까 슈퍼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내용을 추린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가 유일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갖고 있었냐면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튜플들 이 슈퍼키를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죠.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불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제거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 또는 이 속성들의 집합이다. 갖다가 후버키라고 본다 하죠. 그래서 최소성을 아까 유일성은 유니크니스라고 했고 이걸 미니멀리티라고 불러요. 미니멀리티.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그 슈퍼키 중에서 최소성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슈퍼키 중에서 이 최소성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됐을 경우 후보키라고 한다. 조금 전에 예를 보게 되면 후보키로 볼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었냐면 고객 아이디 하나였어요. 그럼 이거는 후보키로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거 하나의 키로서 모든 걸 다 구분해 줄 수 있는데 고객 아이디에다가 이름을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각 행을 구분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비후보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슈퍼키 중에는 후보키도 있고 비후보키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키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중에서도 어떤 거를 구분해서 보냐면 슈퍼 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후보 키 중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 키 중에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할 키. 이제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다. 아까 경우처럼 고객 아이디가 있고 이렇게 된 속성이 있고 고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이 등급이 있었죠. 스키마가 그 다음에 직업 마지막 적립금 이렇게 있다 하죠. 이렇게 생긴 경우에
기본 키는 뭘로 보면 되겠느냐? 이 기본 키는 후보 키 중에 고르는데 후보 키가 하나밖에 없었죠. 이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여러 개 이제 후보 키들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제 이름들이나 뭐 쭉 넣었을 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주소를 하나 더 넣었다고 한번 해보죠. 하나 더 써서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직업, 그 다음에 적립금.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갔냐면 주소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주소가 이 자기 집 주소라고 한다면 각 그 집에 이 형제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이름이 이 동일한 경우 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관의 주소를 봤다라고 해보죠. 학교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하는 데를 보게 되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하고 주소가 같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맞진 않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냥 주소를 집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가정이라고 봤을 때 이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거가 뭘로 볼 수 있냐 후보 키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돼요. 고객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봤을 때 이 하나의 가정으로만 주소를 봤을 적에는 이 이름이 같은 경우들이 없죠. 쌍둥이라 그래도 이름을 분명히 구분해 주는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뭘로 볼 수 있냐면 후보 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 기본 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 키와 기본 키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단 기본 키의 경우는 이거는 이 널이라고 하는 거는 널 값은 불가하는 거죠. 널 값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게 되면 키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칸은 비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대체키라고 하는 거. 대체키라고 하는 거는 뭐 다 대신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보 키들 중에 후보 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행을 구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후보 키들 중에서 기본 키로 선택되지 못한 거를 하나의 키로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후보 키들 중에서 기본 키로 선택되지 않은 거, 기본 키로 선택되지 못한 그 속성 또는 이 속성 집합이죠. 자, 이걸 갖다가 대체키라고 부른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이 제가 표를 하나 볼게요.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등급, 직업, 그 다음에 적립금, 주소까지 이렇게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기본 키로 저희가 여기서 쓰기를 뭘로 썼냐면 고객 아이디를 한번 쓰겠다 그러죠. 그러면 후보 키로서 뭐가 또 아까 썼었냐면 고객 이름하고 주소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대체 키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고객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를 한꺼번에 묶은 걸 갖다가 하나에 대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후보 키에 들어간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하나가 고객 아이디가 이 후보 키의 하나의 들어가는 목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를 하나에 연결해서 쓰는 거. 이게 후보 키가 되는데 이런 것 중에 요거를 저희 기본 키로 썼다면 요게 후보 키가 되고 요걸 기본 키로 썼다면 이게 후보 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모습을 만드는 걸 대체 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슈퍼키가 있고 자, 저희 외래키는 조금 있다가 요거 끝나고 얘기할게요. 자, 이 슈퍼키가 있고
슈퍼키가 제일 큰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슈퍼키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특징만 갖고 있으면 되죠. 이 슈퍼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후보키가 들어갔어요. 후보키에서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야, 특징을 갖고 있냐면 최소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그 중에 일부가 뭐가 되냐면 기본 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후보키 중에 나머지가 되면 대체 키라고 하는 걸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 있을 거다 하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와 같이 기본 키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가장 많이 사용될 거다 하죠. 여기가 기본 키. 이 기본 키 부분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키로서 외래 키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키 얘기했었는데 뭐가 외래 키인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죠. 자, 외래 키. 자, 외래 키라고 하는 거니까 외국에 있다, 바깥에 있다.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 릴레이션인데 내가 갖고 있는 릴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소속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국적이 다른 거다. foreign key. 네, FORN. 자, 자, 어떤 걸 갖다가 외래키라고 하냐면 이 릴레이션이 뭐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 릴레이션에 소속된 속성, 다시 말해서 열이죠, 열, 속성 또는 속성 집합, 속성 집합이 다른 릴레이션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릴레이션에 이 뭘로 사용되냐면 기본 키로 사용됐을 때 기본 키가 되는 키 또는 그 속성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외래 키라고 얘기한다 하죠. 그러니까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그대로 참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 의 기본 키를 그대로 참조하는 속성 또는 속성 집합이죠. 자, 이걸 갖다가 이 외래키라고 그러고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관련되어 있는 릴레이션이다. 테이블. 자, 이게 스키마만 가지고 뭐 따져서 보도록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가 하나의 인스턴스를 더 추가해도 되겠어요. 첫 번째, 여기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이 있고 계속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등급, 적립금.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 고객 중에 하나의 얘가 뭐가 있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때 고객 이름이 홍길동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나이가 20이고 등급이 골드 등급이었고 그리고 적립금이 1,000원이 있다. 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문과 관련되어 있는 이 테이블이 있다 이죠. 그래서 주문 테이블 또는 주문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표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주문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주문했는지에 대한 주문 고객이 있다 이죠. 고객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다 직접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객의 아이디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주문했는지에 대한 주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몇 개를 주문했는지에 대한 수량
자, 각각의 단가, 그리고 주문 일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죠. 이 중에 주문 번호가 1001번이다라고 하고 주문 고객이 애플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도 애플이 있고 여기도 애플이 있어요. 그리고 주문 제품이 뭐냐면 빵이라고 하고 수량을 10개 했다고 가정하고 단가가 2,000원이다. 그 다음에 주문한 게 2020년 11월 2일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 두 개 만들어졌을 때 이 고객, 여기서 고객 아이디가 뭐가 되냐면 기본 키가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주문에서는 뭐가 제일은 주문 번호가 기본 키가 된다 그러죠. 근데 누가 주문했는지를 찾기 위해서 이 주문 릴레이션에다가 다시 주문 이름, 이 고객 이름 뭐 다 쓸 필요 없죠. 이같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주문 고객과 관련된 이 속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주문 고객을 이 부분 주문 고객 이거를 외래키라고 부른다 하죠. 그래서 이 외래키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이 고객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표에서는 기본 키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주문 릴레이션에서는 하나의 속성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을 사용될 때 이걸 외래키라고 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키 종류에 대한 거를 5가지를 훑어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걸 몇 가지 하나 더 보고 그리고 다시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 관계 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관계 대수라고 하는 관계수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 수학적인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관계 대수인데 우리는 여기서는 어떤 수학적인 모습보다는 언어라고 하는 거에서 더 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관계 대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차례대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순서대로 기술한 언어를 갖다가 되게 관계대수다. 그래서 하나의 수학도 하나의 언어라고 본다면 큰 의미에서 이 대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언어다 했죠. 그 중에 하나의 관계대수라고 하는 걸로 수학의 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학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연산자하고 피연산자로 구분되죠. 더하기 빼기 할 때 3 더하기 4 하라 해서 피연산자, 3과 4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관계대수라고 하는 거는 연산자와 피연산자, 피연산자로 구성된다 하죠. 그리고 결과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테이블 모습이죠. 그걸 갖다가 이 테이블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쓰자. 그죠? 자, 이때 피연산자는 뭐를 피연산자로 쓰냐면 릴레이션이죠. 테이블. 그리고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연산자는 이 집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내준다. 집합을 나타내는 연산자와 그 다음에 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표현하는 게 관계 연산자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연산자가 구분되는지를 나열해 본다면 크게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관계 연산자 그런데 그걸 갖다 앞에다가 순수라는 말을 써서 순수 관계 연산자다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집합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합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되죠. 예를 든다면 R과 S라고 하는 이 그 집합 또는 저희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그거의 공통적인 걸 나타낸다라서 교집합을 해서 이렇게 인터섹션으로 표현하게 되죠. 또는 R이라고 하는 이 그 P연산자에 해당되는 릴레이션과 S라고 하는 릴레이션 간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차를 나타낸다, 뺀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R 마이너스 S로 표시가 되는 다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카티전 프로덕트라고 해서 곱이의 곱, 그래서 곱인데 그 곱을 갖다가 크기 갖다 난다라고 해서 카티전이다라고 해서 카티전 곱 또는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덕트. 자, 이거 곱이란 뜻이죠. 자, 곱셈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거는 R 곱하기 S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죠. 자, 이 관계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 내용을 쭉 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select 또는 select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시그마 형태 가지고 이 그 수식을 표현하는 걸로 나타냈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where라고 하는 걸 쓰고 뭐하고 동일한 경우에 뭐보다 큰 경우에 그런 걸 갖다 전체적으로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어떤 이 관계식 또는 릴레이션에서 또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값만 추출해낼 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로로 골라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이 프로젝트는 파이로 나타낸다. 그래서 파이 쓰고 그 다음에 속성들의 리스트를 쓰면 되겠죠. 어떤 속성들 것만 뽑아낼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조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다 쓸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뭐였었냐면 순수 이그 이렇게 됐었죠. 순수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말을 썼었죠. 여기 select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었고, 세 번째 이 join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join이라고 하는 표시는 이렇게 나눈다 하죠. 자,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join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R이라고 하는 이 그 표와 S라고 하는 표, 릴레이션과 관계를 조인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디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말로 쓰게 되면 그냥 나눗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누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R 나누기 S 표시로 쓰면 되겠다. 자, 이 중에 오늘 뭘 할 거냐면 조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자. 조인. 조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려고 그래요. 조인. 이것도 하나의 이 SQL 명령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죠. 그래서 두 개 또는 세 개 연속해서 있을 수도 있고, 이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간을 하나의 합치는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그 동작하는 명령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인 연산에 대해서 볼게요. 조인 연산. 뭐를 조인이다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두 개에 해당되는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에 해당되는 걸 곱하는 거죠. 그 곱하는 걸 프로덕션이다라고 그래요. 곱.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골라내요. 그걸 갖다가 각각의 행별로 골라낸다 그래서 그걸 셀렉션이다.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로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각각의 필요한 속성만 골라낸다 해서 그걸 갖다 프로젝션이다. 이 연산을 이 세 가지 연산을 갖다가 합친 것. 이걸 갖다가 조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릴레이션 표가 있어. 테이블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릴레이션 A와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조인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A하고 B라고 하는 거에 곱하기 연산해 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로덕션 해준다. 카티전 프로덕션이다. 이게 스텝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부 행을 제거해 준다 하죠. 그래서 이 곱하기 하고 난 다음에 일부 행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일부 행을 제거해 주는 걸 뭐라냐면 필요한 부분만 골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갖다 셀렉션이다. 우리가 select라고 하는 명령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selection.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일부 속성을 제거해 준다. 필요하면 제거해 준 거고 필요 없으면 뭐 제거할 거 없으면 놔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속성을 제거해 준다. 이걸 갖다 뭐라냐면 프로젝션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 옵션이에요. 그 옵션 필요에 따라서 해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수학의 기호로 이 그 릴레이션 대수학 그 관계 대수라고 하는 걸 쓸 적에는 이렇게 이 생긴 모습을 가지고 하겠다. 여러분 조인 연산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우리 R과 S라고 하는 걸 아까 전 페이지에서는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냈었는데 이제 집합으로 보지 말고 이 하나의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테이블로 보자. 그래서 이때 조인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하나의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에 관련된 거다 해서 student relation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표가 있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모습들이 결정된 걸 갖다가 이 스키마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student ID, SID라고 하는 하나의 이 속성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공 분야 그 다음에 이 성적에 대한 그레이드 레벨 이렇게 있다라 여기서 그레이드 레벨은 학년으로 볼게요. 이제 뭐 성적을 하게 되면 ABC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학생 아이디가 123번이 있다라 하고 뭐 영어로 된 사람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존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전공이 히스토리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 주니어라고 하는 걸로 해서 JR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에 대한 정보가 158번에 대한 정보를 그 아이디가 있고 이 이름은 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박스. 그리고 전공이 수학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레이주에이트 스튜던트는 어떻게 해서 GR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105번에 있고 이 앤더슨이다. 그리고 이 경영학 매니지먼트 라고 하고 S&D인갑이다 하는 걸로 쓸게요. 자, 마지막 인스턴스로서는 271번이 있고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의 학생이고 전공이 히스토리 역사학이고 이 JR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그 학생과 관련된 표가 만들어지고 이걸 student relation이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이제 수강과 관련돼 있을 때 그걸 갖다 enrollment relation이라고 해서 이 그 등록에 대한 표를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하나의 그 테이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누가 등록했는지에 대한 학생 번호가 있어요. student numbe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하나의 이제 그 속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듣고 있는 과목, 그래서 클래스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뭐 포지션 넘버라고 해서 뭐 자리든 어떤 거면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하죠. 강의실에도 좋고. 자, 첫 번째 학생은 123번이라고 하는 등록번호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존스라고 하는 학생이겠죠. 그 다음에 H350이라고 하는 코스를 듣고 있고, 1번, 예를 들어서, 그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 여러 개가 강좌가 개설된다면, 어떤 강좌인지 1번 강좌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105번 학생은 BA라고 하는 과목을, BA490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고 있고, 그 중에 이 3번 클래스 가서 듣는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싶게요. 네, 123번 학생 마찬가지 아까 히스토리 H350을 주셨는데 BA490을 듣는다라고 가정하고 7번 이제 를 듣는다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죠.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스튜던트 릴레이션과 이너먼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릴레이션에 대한 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형태를 합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각 학생에 대한 이름, 네임으로 되어 있죠. 네임과 그 다음에 포지션, 포지션 넘버를 알고 싶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은 경우에 123번 학생이 포지션 넘버가 1번, 105번 학생은 3번 뭐 이렇게 됐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지금 모르죠. 그냥 번호만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스튜던트 릴레이션하고 다시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연동을 시켜줬더니 123번에서 존스라고 하는 이름이구나. 105번의 학생은 앤더슨이구나. 123번의 학생은 존스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포지션 넘버가 1번 듣는 학생은 누구고 하는 걸 나열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거 갖다가 하나의 그 관계 대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땐 이렇게 쓰라 이거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널먼트라고 하는 그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두 개를 합쳐라 이거죠. 근데 합치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 SID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요거하고 보게 되면 이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SID라고 하는 이 조건과 그 다음에 student number가 동일한 경우에 합친다 하죠.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의 이 그 새로 합치는 이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지는 이러한 경우를 하나 만들어서 이 그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조인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병합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이 두 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뭐 하냐면 이 두 가지 표에 대한 걸 갖다가 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냐 하면 이 카티전 프로덕트라고 한다. 그래서 카티전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인이라고 하는 걸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아래 거만 지울게요. 그거. 자, 그러면 단계별로 조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카티전 프로덕트를 하고 그 중에 필요한 행만 골라낸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열만 골라내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릴레이션과 그 다음에 인월먼트라고 하는 이 릴레이션에 뭐를 하냐면 곱을 구하는 거죠. 카티션 곱, 카티션 곱 프로덕트를 갖다가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산출해 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곱하니까 첫 번째 학생 SID 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름이 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전공이 뭔지 이렇게 첫 번째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 레벨 그리고 이 뒤쪽에 하나의 새로운 표가 또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스튜던트 넘버가 들어간다. 연속해서 썼으니까 대시를 쓸게요. 그 다음에 이 그 수강 번호 수강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포지션 넘버가 있죠. 이렇게 된 경우가 해서 하나의 제 그 새로운 이 그 두 가지를 합치는 새로운 표가 하나 만들어진다.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뭐냐면 123번 학생이 있죠. 이 123번 학생의 이름은 뭐냐면 존스라고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전공은 히스토리였고 그리고 주니어 JR 등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하는 스튜던트 넘버가 여기에 123번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듣냐면 H350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고 있죠. 그 포지션은 1번이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존스라고 하는 거가 포지션 1번이라고 하는 걸로 찾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카티션 곱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123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번은 두 번째 줄 인월먼트의 두 번째 줄라고 본다. 그러니까 존스 히스토리 JR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105라고 하는 이 스튜던트 넘버하고 연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BA 이 490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고 있고 3이라고 하는 걸 듣는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에서 다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맨 마지막에 271번 학생이 나오겠죠. 그래서 271이라고 하는 거에 스미스 그 다음에 히스토리 R 등급까지는 됐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거하고 연동할 테니까 여기도 12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 그 BA490 그리고 7 이렇게 되는 걸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하나당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의 한 줄당 행당 이 세 개씩 들어가니까 이 여기가 하나 둘셋넷 그다음에 여기가 세 있으니까 이 3 곱하기 4 4 3 12 여기서 12줄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12줄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티션 곱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중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필요한 핵만 골라내는 거 그게 이제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불러오기 뭔가 아닌데 이거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거 안 나오네. 지우고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카티전 프로덕트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낸다면 그거를 갖다 뭐라냐면 이 그 이제 셀렉션이다라고 하는 걸 한다 이죠.
그래서 셀렉션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조건은 이 SID라고 하는 거하고 스튜던트 아이디 번호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넘버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것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SID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이 major, grade, level 그리고 여기에 student number, 클래스 네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있었어요. 이것만 쓸게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줄에 뭐가 됐었냐면 123번 그 다음에 여기 존스 히스토리 JR 그 다음에 여기에 123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 걸 줄을 보게 되면 123번이 있고 여기에 105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었냐면 맨 마지막에 271번 학생이 있었고 그 맨 마지막에 여기가 123번이었다. 그러면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만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쭉 추출해서 보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하나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SID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름 부분하고 그리고 전공 그레이드 레벨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 이름 번호 스튜던트 넘버 또 하나가 클래스 네임 그리고 포지션 넘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선택하고 보니까 첫 번째 여기가 123번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존스라고 하는 이름의 히스토리 그리고 이 JR 등급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이 123번이라고 돼 있었고 클래스 네임은 350이라고 하는 클래스였고 포지션이 2라고 하는 걸로 하나 찾아지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23번이고 여기도 123번이라고 하는 거. 또 보니까 여기가 105번이고 여기 105번이라고 하는 이런 거. 자, 이렇게 찾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동일하다 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걸로 해서 골라내는 이렇게 생긴 하나의 표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표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전체 합쳐진 이런 표를 조인된 표다라고 하는데 두 개 이 그 컬럼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퀴조인이다라고 하죠. 자, 이퀴조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생긴 거다라죠. 그러니까 동일한 컬럼이 같이 나오죠. 동일 컬럼이 동일 이 속성 또는 저희 동일 이 그 행에 열이죠 열이 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퀴조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이퀴조인 중에 SID를 쓰던지 스튜던트 넘버 쓰던지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세 번째처럼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추려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추려라 이거죠. 그 프로젝션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필요한 이 컬럼들만 뽑아낸다. 이거는 이그 SID 또는 스튜던트 넘버가 있었는데 넘버 중 하나 제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표가 만들어지냐 하면 SID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하나의 속성 부분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이름 그리고 전공 그 다음에 그레이드 레벨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에 student number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거하고 클래스 네임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포지션 넘버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 합쳐진 거 이걸 갖다가 조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인은 조금 전에는 이키 조인하고 구분해서 이걸 갖다 네이처럴 조인이다 자연적인 거다 자연 조인이다라고 부르죠. 자연적으로 중복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네이처럴 조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 명시하지 않으면 이 조인은 뭐를 의미하냐면 네이처 조인을 의미한다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인했다라고 한다면 이 동일한 어떤 그 속성, 컬럼을 제거해 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조금 더 이 그 특성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 외부 조인이다라고 해서 아우터 조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자, 이 중에 보게 되면 이 강좌 아까 조금 전에 보게 되면 학생과 인월먼트 강좌에 대한 건데 그거 뭐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 그 외부 조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아까 스튜던트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었고 인월먼트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었다. 근데 여기다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인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생긴 걸 썼었죠. 근데 이제 이걸 말로만 써볼게요. 이렇게 left, outer, 그 다음에 join. 뭐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 이게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는 표시가 없으니까 그리고 조건을 여기다 쓰는데 이렇게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 아래다 쓸게요. SID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그 인월먼트에서는 스튜던트 넘버가 동일한 이렇게 생긴 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런 조건 하에서 이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결과가 만들어진 표를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했냐.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이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었고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레벨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넘버가 있었어요. 이키조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스튜던트 넘버가 있고 클래스 네임이 있고 여기 포지션이 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포지션 넘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조인을 그냥 하게 되면 일단 SID하고 스튜던트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에 뽑아 갔었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123번 학생에 대한 것 중에 이 학생의 이름이 존스였고 이 그 전공이 히스토리였고 그 다음에 이 JR 등급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 인월먼트 쪽에서 저희 그 릴레이션에서는 이 그 스튜던트 넘버가 123번이었고 H350이라고 하는 강좌에 1번 이렇게 듣는 걸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123회 뭐 이거는 동일하니까 그냥 쓸게요. 그리고 이 그 123번으로 들어간 학생이 또 그 여기에 이렇게 된 것 중에 어떤 과목을 듣고 있었냐면 BA 490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 수 있고 7번이라고 하는 이 강좌를 듣는 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left out라고 하는 거는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 다음 시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다음에 158번 학생에 해당되는 것 중에 아까는 안 나왔었는데 이 그 매스라고 하는 걸 듣고 있었고 이 이제 왼쪽에 해당되는 건 그 가지고 썼는데 그걸 지금 저기 그 공간이 여기 그 표가 지금 다 보이질 않아서
제가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158번 학생하고는 학생 번호가 일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널로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왼쪽 거는 다 써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릴레이션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쓰고, 나머지 이제 그 이너먼트에서 동일한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left out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도 105번 학생, 271번 학생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일단 저희 그 실습 한번 해보시고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 해징 중에 오늘은 이키 조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네이처 조인에 대한 개념만 먼저 파악하시고, 아우터 조인 중에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하고 라우터 아우터 조인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사용하고 있는 SQLite에서는 레프트 아우터만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라이트 아우터 조인에 대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걸 쓰고 싶으면 이쪽하고 요걸 갖다 바꾸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 이 SQL 명령어를 더 추가해서 만들지 않았죠. 가능하다면 작게 만들어야지만 스마트폰에 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축소시키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인에 대한 얘기, 다시 말해서 아우터 조인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실습 자료 실습 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습 8에 대한 거를 한번 다 해보시고, 조인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다 해보시고, 아우터 조인 중에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아마 안 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까지 쓰시고 싶으면 MySQL을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MS SQL이나 오러클을 쓰시면 되니까, 이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동작에 대한 것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제 조인에 대한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에 대한 얘기를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 다 꼭 해보시고, 제가 결과 저한테 제출하라고 안 하더라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